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입니다. 네, 수익의 정석이 수학에는 정석이 있다면 수익에는 정석이 있죠. 주식을 기초부터 탄탄하게 교과서처럼 배우고 싶다 하신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팍스경제TV의 최고의 두 분의 전문가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두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시장, 양시장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2,600선 회복을 했지만 어쨌든 가는 종목들만 가는 순환매장세가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속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어떠한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될지, 미국 시장이 오른다고 우리가 다 오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큰 글로벌 이슈들 짚어보면서 전략들 탄탄하게 하나하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종목에 관한 힌트들 가져가시는 것도 좋지만 노란톡 들어오신다면 직접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방송 시간 안에 딱 30명만 받을 예정입니다. 딱 30명만 받을 예정인데 참여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검색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로 여기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캔하시면 됩니다.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를 터치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특별하게 쉽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오프닝 때만 이렇게 QR코드 크게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딱 들이대는 순간 주소가 뜨니까요. 터치하시고 들어오셔서 선착순 30명 안에 꼭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 오치열 전문가, 이윤호 전문가를 통해서 1부, 2부로 저희가 나눠 진행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해서 첫 방송을 진행했는데 오늘 벌써 두 번째 방송이 되었습니다. 꾸준하게 쌓아온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치열 전문가님의 종목 3종목 그리고 이윤호 전문가님의 3종목이 있는데 벌써 누적 수익률이 각각 100%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치열 전문가님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캠트로스 이렇게 3종목이 있었고요. 이윤호 전문가님은 제우스, 퍼스텍, 메커스까지. 자,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매수 타이밍 다 적어놨습니다. 한 달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누적 수익률이 거의 100%를 다 넘었기 때문에 제가 또 지난주에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은 계속해서 보유 전략으로 수익률 기본 3%, 5% 깔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수익률을 누리고 싶다. 어떻게 하시면 되실까요?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여기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포트폴리오에 종목 담아가시면 되고요. 이외에도 시장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혜택들을 꼭 무료로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의 시작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인데요. 오치열 전문가님부터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시장이 제가 약간 걱정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환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는 뭐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다 약간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지 않을까. 미국 연준 페드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 동결이 가는지 안 가는지 마지막 딱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확인해야죠. 내일 CPI가 발표가 되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물가지수가 너무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물가 아직 높네. 안 되겠다. 인플레이션 안 돼. 금리 인상 다시 한 번 더 하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가 어느 정도로 조금 안정적으로 다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이제 조금 내려가느냐 아니면은 자리를 지켜주느냐 요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목요일 날 드디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목요일 날 발표되는 이제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지 다시 한번 마지막 0.25bp, 25bp 상승이 나올지 근데 대부분 한 70% 이상이 동결 쪽으로 많이 기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은 저도 항상 기대를 했지만 이번 주 시장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시장이 아닐까. 그리고 또 재밌는 거. 자, 뭐가 있어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좀 일을 갈았으면 하는 그런 분야가 있었는데 일을 갈려나? 한 3조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었지만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를 한다라고 해서 2조 8천억 원을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좀 보고 그리고 하반기에 3천억 규모의 반도체 펀드도 이제 출범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애매했었어요.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서 이제는 진짜 춘추 전국 시대에 막 들어가가지고 막 반도체로 막 싸우고 뭐 하고 있을 때 TSMC라는 요 위에 TSMC가 올라오면서 삼성이 굉장히 애매한 위치였거든요. 그쵸. 애매한 포지션에 있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다시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제 뭐 엔비디아와 함께 삼성 그리고 TSMC 모두 다 조금 그 부각을 받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정말 너무 듣기 좋습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7만 전자로 좀 회복을 하긴 했지만 그쵸. 앞으로의 전망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한 종목씩은 보유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라면 값도 너무 올랐고요. 뭐 직장인들이 편의점에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그만큼 원자재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안심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러한 이슈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를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항상 이슈를 짚어주시고 오늘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저희가 공개할 예정인데 지금까지의 수익률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 가장 큰 수익률로 세 종목 저희가 꼽아봤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드리는 종목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보유 전략들 갖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수익을 났던 종목들 보여드릴게요. 이스트소프트가 69% 수익률 냈습니다. 이 종목 제가 기억으로는 1주, 2주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을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매수 타이밍 5월 22일에 잡아드렸었고요. 도화 엔지니어링이 5월 19일 종목입니다. 잘 안 보이실까 봐 제가 읽어드릴게요. 12% 그리고 캠트로스가 11%였는데 세 종목으로 거의 100%에 가까운 누적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기회비용으로 따졌을 때도 경제방송이니까 우리 기회비용은 꼭 따져야 됩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부는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도 이와 같은 종목 한 종목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5분 뒤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선착순 30명 안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의 정석입니다. 말 그대로 정석입니다. 수익을 정석처럼 좀 기록을 해보고 싶다.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요. 여기 QR코드 스캔하시면 요즘 이렇게 1초 만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니까요. 터치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하게 저희가 506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딱 30명만 받겠습니다. 530명 안에 들어오셔야 종목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4명 찼습니다. 자, 26명만 추가로 받도록 할게요. 제가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기 때문에 아직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계시는 편은 아니거든요. 지금 들어오시면 조금 더 전문가분들의 케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FOMC 회의가 있고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체적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슈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것들도 반드시 있고 거시적, 미시적으로 다 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런데 재밌는 거 제가 항상 두 번째 이슈들을 좀 체크를 해드릴 때는 네. 방송 종목과 관련이 있는 그런 모멘텀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제가 주말 동안 기사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네. 이거 군복을 꺼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약간 조금 안 좋은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먼저 보는 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전술 핵을 배치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달 7일, 8일에 벨라루스에 전술 핵을 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네. 무슨 이야기냐면 굳이 말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는 건가? 네. 라고 할 수 있는데 푸틴이 그 주변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그 외신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뭐 보자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아니 푸틴이 지금 1차 방어선이 약간 뚫린 상태인데 우크라이나가 밀어가지고 뚫린 상태인데 이거 서방 그 무기들로 인해 가지고 얘네들 너무 힘이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요런 그런 좀 그 욕 아닌 욕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화가 나서
이렇게 일단 먼저 선전포고를 하고 그 전이든 앞이든 조금 그 전후든 언제든 전술핵이 전략핵은 큰일 납니다. 전술핵을 배치를 시작을 하겠다고 먼저 이제 조금 그 허장성세가 아닐 수도 있죠. 네. 허세가 아닐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전술핵과 전략핵에 대해서 좀 차이를 두자면 전략핵은 진짜 히로시마에 원폭 터지는 것처럼 그런 거를 전략핵이라고 하고요. 전술핵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아져가지고 실제 시가전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물론 방사능은 나옵니다. 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핵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다. 핵 관련 종목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거, 그 푸틴 대통령에 대한 그 이야기만 들으면 아 그래 뭐 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불안한 게 좀 불편한 게, 북한에서는 뭐 다들 아시죠? 그 뭐 위성을 쐈다라고 하지만 그 위성을 위로 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숙여가지고 그 대각으로 쏘면은 핵이죠. 그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또 중국에서 대만 해협 쪽에 중국 군용기랑 함정이 24대 중에 10대가 대만 그 중간선을 침범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게 세 나라가 한꺼번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네. 이걸 보면서 잠깐만, 뭐 한 나라가 잠깐 정신 나가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네네. 두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이렇게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잠깐 이거 그러면은 핵 관련주를 내가 우리가 매수를 해야겠다. 핵은 안 터질 수 있어요. 안 터져야 하는 거고. 그런데 불안감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반사회를 그래서 노린 게 있죠. 제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그러면 이번 주에는 핵 관련주를 공략을 해서 들고 가야겠다. 딱 일단은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에 따라서 주요 이슈를 말씀 주셨는데 핵 관련 종목이라고 오늘 들고 오신 종목에 대한 힌트를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는 감을 잡을 수 없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힌트를 알아갈 텐데, 자, 1부는요. 저희가 25분에 끝나고 오늘 오치아 전문가가 들고 나온 종목이 궁금하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트 소프트로만 60% 넘는 수익률을 기록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또한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오늘의 월요일 종목이 궁금하다, 1부의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면 수익의 정석 노란톡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쉬워요.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 우리 연아님 어서 오시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 입장하고 계십니다. 벌써 7명 채워주셨는데 김영성 님도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23분까지 더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면 입장 불가능하고요. 무료 입장 불가능하고, 일주일에서도 월요일만 진행하는 방송인 만큼 수익의 정석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핵 관련 종목이다라고 이슈를 말씀 주셔서 힌트를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한 10종목, 15종목 이 종목으로 이제 추려지는 것 같은데, 일단 종목 숫자를 좀 물어봐도 될까요? 세 글자인가요? 네 글자인가요? 종목 글자요? 네. 자, 잠시만요. 일단 손가락으로 세야 됩니다. 네. 일단 두세 글자는 아니고요. 그럼 좀 되는 종목인가 보네요. 예, 좀 됩니다. 좀 되고 너무 큰 힌트인가? 자,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그러면. 5글자보다 많다. 자, 투자 포인트 제가 좀 5글자보다 많다고요? 네, 5글자 뭐 고원저리 이 네. 정도 일단 굉장히 생각하시면 큰 될 것 힌트를 같고요. 주셨는데. 자, 굉장히 큰 힌트입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뭐 네. 중국에서 대만 해협 그 중간선도, 원래 이 중간선이라는 것 자체도 네. 원래는 그거예요. 그 대만과 중국 간의 상호 합의가 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미국 측에서 야, 너 여기 우리 중간선이니까 대만 여기 침공하면은 너 이거 끝장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중국에서는 계속해서 고기는 조금 피해서 돌아가고 이런 길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뚫고 올라갔다. 그리고 또 북한이 뭐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는 뭐 위성을 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또 며칠 전에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무슨 행동이냐면 그 SLBM이 탑재 가능한, SLBM은 이제 잠수함에 실어가지고 이제 핵 그 뭐 전술 핵을 쏠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그 북한의 심포급 잠수함이 있습니다.
고래급이에요. 고래급인데 심포에서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심포급 잠수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심포급 잠수함이 건식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네. 이거를 향후 몇 개월 안에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사용을 하겠다라는 몇 개월 의미로. 아니면 단기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이란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보통 한두 달 안에 뭐 그거를 쏠 때 최소 한 달 전에 옮깁니다. 그렇죠. 선반영이 되니까. 그렇죠. 한 달 네. 전에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그러면 얘네들 지금 핵 관련 거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있겠구나. 근데 이게 불안한 게 기사들을 먼저 제가 처음에 본 거는 푸틴 벨라루스 핵 전술핵 배치 이거 보고 왜 이러지? 근데 북한의 이제 그 심포급 잠수함 SLBM 이거 보고 얘네들은 또 왜 이러나 봤는데 중국에서 마저 이런 움직임들이 보였다라고 하길래 이거 그러면 3차 대전 아닌가 웃으면서 이야기는 하지만 마음은 웃지 않습니다. 저 네. 순간 좀 당황을 했었는데 굉장히 조금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 안 되죠. 그럼 안 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투자자예요. 투자자. 이 세계가 멸종하지 않는 이상, 종말이 오지 않는 이상 그 주식은 있죠. 주식은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 와도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망했다 이거 빨리 라면 빨리 쟁여놓고 통조림 막 사놔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단 두들겨야 돼요. 두들기고 오케이 이거 오른다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사실 그 제가 오늘 막 이제 방송국에 급하게 운전하면서 오느라고 월요일이 막히니까. 네, 굉장히 오늘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근데 네. 좀 체크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안 올랐었어요, 종목이. 이 종목이.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안 올랐었는데 지금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한 8, 9% 올랐는데 그러면 고점 아닌가요? 고점까지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 올라간다. 네. 그러면 보내주고요. 제가 네. 다른 종목으로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이 다시 또 윗꼬리 달고 내려온다. 다시 매수 타이밍이 오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잡아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만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월요일 날 오르겠는데 했는데 너무 빨리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강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잘 잡아야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8, 9% 오른 건 애기죠, 애기. 갑자기 이제 북한에서 SLBM을 쐈다 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야 옮겼다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상한가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요 정도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예전에 저랑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준비하셨던 종목이 아무래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방송 시작 전에 상한가를 기록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 중간에 저희가 종목 교체를 한번 했었는데 오늘 첫 번째 종목이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9% 좀 급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항상 이슈보다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는 것 같아요. 방송 시간이 오히려 좀 느리지 않았나 맞아요.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노란톡을 통해서 전략을 세워도 될 만큼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는 힌트를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 참고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는 또 이윤호 전문가님의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자, 한 20명 정도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 있네요. 여러분들 폰 드시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검색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딱 여기다 들이대시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뜹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자, 20명만 더 받습니다. 50분 이전에 자리 채워주시면 문을 닫고 왜냐면요. 다수로는 케어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 안에 그리고 월요일만 진행해요. 빠르게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둘러둘러 설명을 주셨는데 5글자 이상이라고 말씀 주신 만큼 어느 정도 예상은 갑니다만 재무나 차트 분석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시간이 얼마 없네요. 네. 자, 시간이 벌써 없네요. 네. 자, 일단은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설명드려야죠. 핵폭발 관련주, 핵전쟁 관련주다 이렇게 하면 방사능 요오드인가? 요오드구나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요오드 아닙니다. 벌써 나왔네요. 자, 보시면은 딱 보면 뭐예요? 자, 이게 소방
그 보호 장비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의상을 것들을 만드는 기업인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구나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은 호흡기 그리고 개인 보호 장비들을 주력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그 화산도 많이 그 화산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산불이 많이 나면서 이 기업의 조금 돈도 매출도 많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업은 그 매출보다도 물론 이제 겨울철에 산불이 막 일어나면은 매출량이 올라올 수 있겠으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이미 방사능 쪽 좀 핵전쟁, 핵폭발 관련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방사능의 이슈가 나온다. 뭐 이번에도 막 나오죠. 막 북한이 아니라 일본에서 뭐 방사능 원전 그 폐수를 방류하겠다. 뭐 이런 이슈들이나 북한에서 핵을 쏜다. 러시아에서 핵을 쏜다. 뭐 요런 그런 이슈만 나오면은 보호 장비 관련주로서 대장주로 움직이는 애입니다. 네, 대장주로 움직이는 애니까 네. 벌써 지금도 8%, 9%, 10%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자, 두 글자 아니죠? 두 글자 아닙니다. 두 글자 아닌데 지금 잘 보시면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가격이 5,50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네. 벌써 한 6,000원 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 이후로 제가 보는 가격대는 솔직히 말해서 7,000원에서 8,000원까지도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50% 이상 오치열 이 양반이 그 좀 크게 보고 있구나. 요 정도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핵전쟁, 핵폭발은 그만큼 큰 이슈입니다. 그만큼 큰 이슈이기 때문에 못해도 30-40% 이상은 먹어야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호장비 대장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반 전쟁이라면 사실 관련이 없었을 텐데 핵폭발, 핵전쟁인 만큼 호흡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슈 이전에 선반영이 되는 만큼 미리미리 좀 선심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자, 오늘 1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의 종목이 궁금하다. 자,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월화수목 금토일 중 월요일만 진행하는 그것도 50분만 진행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 딱 20명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방송에서만 무료로 오픈할 거기 때문에 자, 들고 계시는 폰카메라 QR코드 스캔하세요. 2부에서는 이윤호 전문가님이 또 등장하실 예정이니까요. 기대되시죠? 웬만하면 좀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2부에서 이윤호 전문가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네, 월요일입니다. 수학에 정석이 있다면 수익의 정석에는 수익의 정석이 있죠. 교과서처럼 기초부터 탄탄하게 공부하고 싶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월요일 시장 아직까지 양시장이 그래도 코스닥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만 코스피가 하락세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600선 회복하면서 지금이 좀 기회다라는 많은 증권사들의 분석이 있습니다만 오르는 종목들만 오르는 순환매 장세인 만큼 전문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닌 어떠한 전문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수익의 정석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면서 1부에서는 오치열 전문가님의 종목이 공개가 되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하시기 바라면서 2부에서는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윤호 전문가님의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세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우스가 저희가 5월 18일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드렸었고 15%였는데 지난주에 아무래도 첫 방송으로 진행했던 만큼 이 종목은 저희가 노란톡 종목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퍼스텍이 5월 11일에 매수를 했었고 29.5%. 그리고 메커스가 대망의 종목이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5월 11일에 매수를 해서 사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72.4%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지금 매도를 했다 하더라도 한 달 만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나게 수익률이 좋고 그리고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 만큼 오늘 종목도 기대하셔도 좋고요. 오늘 두 번째 종목이 궁금하다. 자, 이제는 한 15분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 있습니다. 저희가 선착순을 걸어놓고 있는 만큼 지금 들어오세요. 폰카메라 드시고 QR코드 스캔하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를 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희 방송을 봐주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분들을 받아들이고 싶지만 전문가분들은 두 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을 케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선착순 안에 좀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오늘 정말 많은 것들 무료로 누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윤호 전문가님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인사가 늦었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수익률 관련해가지고 네. 뭐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았을 거니까 네,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수익의 정석의 이윤호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시장에 좀 이렇게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러분들은 시장에 앞서서 일단 회사부터 굉장히 좀 정석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들어가셔야 앞으로 이제 2023년 하반기 그리고 2024년 상반기까지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러한 부분 정확하게 짚고 투자하시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윤호 전문가님의 2부 종목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또 오채호 전문가님과 다르게 보는 시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국제시황부터 바로 짚어볼까요? 네, 일단 뭐 국제시황이라고 하면 다른 네. 사람들도 그렇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다 이거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경제 시장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핵심적인 이슈인데 바로 이제 이번 목요일에 있을 FOMC 이제 금리 결정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 FOMC 금리 결정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지금 뭐 시장에서 이미 뭐 동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번 이제 중반을 넘어서 이제 하반기까지 가면 이 동결이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면서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힘드셨던 분들 혹은 지금부터 투자를 시작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딱 시작을 하시고 잘 버텨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라고 볼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더해가지고 지금 뭐 이번 목요일 이전에 화요일에 이제 CPI 지표 발표가 있는데 아까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전 이 CPI 지표에서 그 지금 FOMC가 아니라 이후에 있을 이제 FOMC 그러니까 금리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제조업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소 하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PI에서도 어느 정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FOMC 이 다음에 FOMC에서도 어느 정도 금리 동결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본인이 좀 믿고 매수한 종목을 좀 이렇게 믿고 끝까지 이렇게 홀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시장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수가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만큼 지금이 좀 기회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분뿐만 아니라 증권사에서도 많은 이러한 의견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소문에 사서 좀 고점에 파는 현상을 좀 막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슈 챙겨보는 거 중요하고요. 종목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수익의 정석처럼 우리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하나씩 이슈들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종목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50분까지 20분도 시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15분 자리 남겨져 있으니까요. 자, 지금은 폰 드세요. 폰을 드시고 QR코드 스캔하면은 주소가 뜨니까요.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보고 계시는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이어서 들어볼 텐데 수익률 다시 한 번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치열 전문가님과 만만치 않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뽑아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첫 방송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노란톡에서 드렸던 종목들로 수익률 꼽아봤습니다. 지난주 종목은 저희가 보유 전략 세워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제우스가 15%, 퍼스텍 29.5% 무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메커스가 있었습니다. 72.4%. 자, 계속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도움을 드렸고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비중 제시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말 무책임하게 저희가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전략들 그리고 시장을 보는 전체적인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눈을 키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정석 같은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폰 카메라 드시고요. 일단 들어와 보세요. 함께 공부하시면서 주린이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제시황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고려하고 계시는 섹터가 궁금합니다. 어떤 섹터를 위주로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제가 그동안 좀 가지고 나왔던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섹터 같은 경우는 기술주인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사실 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맞아요. AI라든지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가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웠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시장이 인지를 하고 여러 가지 첨단 기술주들이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이제 다시 뭐 반도체가 이제 바닥 구간이다. 그리고 AI 기술 뭐 챗 GPT라든지 뭐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상승이 나올 약간 실적적으로 좀 결과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 구간에서 잡아가지고 결국에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메커스나 제우스 이런 종목들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할 종목은 일단 단기로 먹자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사실 2022년에 굉장히 핫했던 섹터예요. 솔깃하네요. 그 핫했던 섹터가 뭐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겠지만 가장 지속적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섹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뭐 곡물 섹터라든지 뭐 에너지 섹터 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죠. 근데 저는 이번에 지금 주목을 하는 지금 국제적인 이슈는 바로 글로벌 기후 이상입니다. 글로벌 기후 이상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게요. 사실 정치적인 문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런 곡물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했었죠. 맞아요. 그거는 사실 협의를 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후 이상 때문에 뭐 지금 엘니뇨 현상이 굉장히 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동남아 날씨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습해요. 어제 저 나갔다가 지금 후회했어요. 제습기 없이 못 살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뭐 그렇지 않았던 그런 나라들이 뭐 가뭄을 겪는다, 혹은 폭우를 겪는다. 이 가뭄과 폭우, 이러한 기후 이상 증상이 이 우리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바로 곡물 부분입니다. 이 곡물 부분이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아서 다시 곡물 가격 상승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최근의 뉴스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 그리고 사료 원료의 가격이 굉장히 좀 하회를 좀 이게 좀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건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기후 이상 현상 때문에 분명히 다시 이 곡물 가격이 상승이 나오면서 크게 이 섹터도 움직이게 될 거예요.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갖고 있었던 이제 한일 사료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좀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한일 사료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가지고 이게 또 히든 종목으로 채택을 하지 않은 것이 부채 비율이 너무나 높아요. 아나운서님 지금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운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당이 안 되죠. 부채에 대해서 다소 이제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하고 속 이제 이 종목의 테마가 좋더라도 이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 부채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 비용으로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게 다 실적에서 깎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주로서 상승 나올까 말까 하면서 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결국에 대장주는 다른 종목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대장주로 좀 바뀔 것인가 이거를 좀 봐야 돼요. 안 그래요, 아나운서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이 주목하는 산업시장 굉장히 솔깃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철 전문가님이 준비해 주신 종목도 솔깃했는데 어쨌든 오늘 두 종목 다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슈로 계절로 인해서 좀 훅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재무가 좋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잘 가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정석적으로 재무도 좀 바탕으로 보고 차트도 좀 보고 투자 포인트도 보고 이렇게 삼박자가 맞았을 때 잘 간다라는 말씀을 어느 정도 충분히 주신 것 같아요. 자, 산업시장을 이렇게 엘니뇨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준비하신 종목이 이와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남은 10분 동안 오늘 준비한 종목 공개할 테니까요.
궁금하시죠? 자, 궁금해하시지만 마시고요. 궁금하시면 QR코드 스캔하시면 됩니다.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여기 QR코드 딱 스캔하면 자동적으로 주소가 뜨니까요. 주소 터치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분 자리 남았네요. 그렇게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 선착순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우리 최상성님 어서 오시고요. 한 분 한 분 반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두 번째 종목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업 이슈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종목 어떤 종목으로 준비하셨을지 궁금해요. 이윤호 전문가님도 글자 수 한번 여쭤보고 시작할까요? 저는 굉장히 네. 심플합니다. 네. 벌써 뭐 이슈부터 엘니뇨 벌써 심플하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지금 준비한 종목은 네 글자인데 힌트 많이 주셨네요. 네 글자인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 사자성어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글자로 준비해드렸다는 농담을 조금 드리고 네. 자, 지금 이제 제가 어떠한 이제 한일 사료에서 분명히 대장주가 이제 옮겨갈 건데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종목이냐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다른 종목을 또 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비료 관련주예요. 자, 이 비료 관련주는 이제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네. 남해화학은 지금 뭐 상승 나오는 움직임도 아직 없고 지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잡아도 되고 뭐 실적적으로 봤을 때도 그 나쁘지 않지 않나. 좀 시가총액에 비해서 사실 이 회사의 좀 이 매출 규모라든지 영업이익 규모가 절대 작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종목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비료 산업 같은 경우는요.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1분기 그러니까 3월 그러니까 이제 농작물을 이제 심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가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 비료 관련주를 매수를 하려고 했으면 12월, 1월에 이미 매수를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아직 상승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이 비료 관련된 회사들은 이제 실적이 이번 해 중 말까지 다소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좀 갖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지가 않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주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아니,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이게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약간 좀 밀어두시고 물론 뭐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전 가장 높은 가능성을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 갖고 나온 종목이 어떤 거냐? 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처음에 현대사료, 한일사료 이런 곡물 관련 특히 사료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렇게 대장주로서 상승이 나온 이후에 코로나 사실 때도 상승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이제 여기에 물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제 종목들보다 이 이후에 대장주로 상승이 나왔던 이 땡땡땡땡 이 종목을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고 보고 왜 다른 곡물주들 많고 다른 사료주들 정말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종목이냐라고 이제 궁금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실적이랑 뭐 재무 상태부터 좀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익의 정석이죠. 정석적으로 모든 걸 다 봅니다. 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를 보면 연매출이 지금 뭐 한 2,700억 지금 2,100억에서 2,700억 그리고 이번에 1분기 때 755억을 이제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1분기 같은 경우는 4억에 불과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32억으로 많이 불어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업 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나요? 단기 순이익도 고려 대상에 좀 포함을 시켜야 되긴 하지만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가 일단 장사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척도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비용이라든지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금융적인 비용을 전부 합산해 가지고 단기 순이익을 내는 거라서 네. 그런 부분보다는 이 회사가 지금 당장 이런 산업 시황 때문에 이제 상승 나올 수 있는 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산업에 이제 투자들이 집중을 할 때 얼마나 이걸 잘 미래 어필을 할 가치가 수가 있나. 있느냐, 미래 가치가 네. 미래에 얼마나 장사를 더 잘하고 마진을 잘 남길 것이냐. 그걸 본다는 거죠. 사실 마진을 잘 남겨야지 이 회사가 더 잘 성장을 하고 추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지금 뭐 1%대, 뭐 0.1%대, 2%대에서 놀다가 이번에 이제 4%대로 들어갔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기후 이상까지 나오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뭐 곡물 관련해 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뭐 곡물 협정도 잘 진행이 되고 뭐 이제 앞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가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에
이 암모니아 관을 또 폭발을 했어요. 이게 암모니아가 뭐냐면 비료 원료예요. 예, 비료 원료인데 이 관을 폭발을 했다는 건 사실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한치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거고, 이런 정치적 이슈 때문에 또한 이 회사가 또 주가상 그리고 이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렇게 섹터를 보고 테마를 보고 테마성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건 좋은데 네. 적어도 시가총액과 이 회사의 재무 상태 그리고 실적 성장세 그리고 현재 실적 등등을 전부 고려하면서 테마 주에 이제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렇게 잘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좀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너무 장기적으로 보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단기적인 수익으로 좀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는 그런 종목이에요. 자, 오늘 종목 네 글자라고 힌트를 주셨고 비료 중에서도 대장주라고 설명을 주셨습니다. 기후 이상에 따라서 좀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는 만큼 오늘 종목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전략들 세워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말씀 주셨던 대로 아무래도 순환매 장세가 계속해서 지속이 됐던 만큼 좀 물려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을 통해서 오늘 이 수익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 개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6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 10분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 4분이라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주소만 터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윤호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목표가 어느 정도 보실까요? 일단 전 이 회사의 목표가 자체를 좀 단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높게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현재 이 회사의 주가가 지금 이 땡땡땡땡의 주가가 이제 4,420원이거든요. 오늘 약간 눌렸어요. 약간 2% 정도 눌렸는데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수익을 더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4,420원이라는 주가에서 목표가를 5,500원에서 6,000원 사이로 좀 이렇게 잡아서 이제 매매를 하셔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아무리 대장주라고 하더라도 원자재 섹터, 그러니까 뭐 석유, 가스 그리고 뭐 철강 뭐 이런 원자재 관련 섹터들은요, 장기적인 상승 추세 전환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이게 순간적으로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만큼 또 차익 매물 빠르게 빠지는 게 바로 원자재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재무가 뭐 재무 때문에 더 부각을 받을 수는 있겠죠. 아무리 재무가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장기적으로 들고 갈 생각하지 마시고 한 달 내로 끊으셔라라고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을 때 이 회사는 11,85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뭐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고, 그리고 지금 뭐 기후 이상 현상이 지금보다도 더 분명히 좀 이렇게 각광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상한데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더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경우에 뭐 11,000원 이상까지도 보셔도 되지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원자재 섹터는 차익 매물 뱉어내는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안전하게 수익을 내시라고 5,5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이건 공략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45분 동안 1부, 2부로 우리 오철 전문가님, 이윤호 전문가님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다 보니 말이 굉장히 빨라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가 첫 방송 진행하고 오늘 두 번째 방송인 만큼 지난주에 급하게 끝내느라 좀 인사 말씀을 못 드렸던 것 같거든요. 남은 3분 동안 여러분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두 종목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면서 우리 오철 전문가님부터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씩 듣고 저희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기업 분석이다, 뭐 지금 시황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못 하시는 주린이 분들부터 해서 뭐 나는 기본적 분석이나 네. 앵커님은 하셔야죠. 네, 자, 네, 네. 어쨌든 이제 뭐 기본적 분석이나 뭐 요 정도는 좀 할 수 있다, 이런 분들까지 차트나 뭐 재무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떤 모멘텀들이 시장에서 어느 움직임으로 순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원자재 섹터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순환매가 있습니다. 다 맞아요. 사이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정석적인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저와 이윤호 전문가님과 함께 제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꾸려갈 예정이고요. 이윤호 전문가님도 할 말씀 듣고 마무리 네. 짓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꼭 고려해야 될 점이 한 가지를 이제 꼽아드리자면 좀 이렇게 이치적으로 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당장 시장에서 부각받으니까 이거 무조건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보다는 그래도 이 물리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엘니뇨 현상이나 이상기후 현상 혹은 뭐 정치적인 이런 이슈들 약간 이런 부분에도 역시 좀 이렇게 시장에 어떻게 투자할 만한 그런 재료들이라고 하죠. 그런 재료들이 충분히 될 수 있고 오히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재료들, 그런 재료들 중에서도 아직까지 상승 나오지 않은 섹터들, 그런 섹터들이 단기적으로라도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양떼 마냥 몰려다니는 그런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그럼요. 그러면 양치기처럼 자신이 갈 길을 직접 정하고 오히려 미리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핵전쟁 수혜주 그리고 엘니뇨 현상 수혜주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5분 자리 남았네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기 바라면서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로 이용하시면서 저희 다음 주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